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교과서 밖에서는 절대 시험에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 금지, 또 선행학습 금지, 이걸 재차 강조한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느냐, 여기가 관건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과외 선생으로 불렸던 분, 전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 분야 간사였고요. 한국학교교육연구원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곽병선 전 원장 연결을 해보죠. 곽병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과정 외에서 시험 출제하지 말아야 된다. 선행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는 사교육 시장 과열의 원인을 거기서 찾으신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하, 그러면은 초, 중, 고, 대학까지 다 선행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학 입시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이게 심각합니까? 예, 심각한 수준으로 관련 단체들이 예. 조사해서 보고한 것도 있고, 예. 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상위 학습 내용을 출제해서 예. 학생들한테 학습 부담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이 학원 과외가 성행하고 하는 사례가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유발하는 실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작년 2학기에 서울 지역 중고교 701개교의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보니까 고등학교 한 곳만이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했다. 따라서 학교의 선행 시험 때문에 사교육 시장 과열된다는 건 좀 원인을 잘못 짚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선생님들이 하시던데요. 예, 그런 경우가 그 학교에 있는 중간 기말 평가 때 그 상위 학습 내용 출제 예. 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 벌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라도 예. 그런 그 상위 수준의 출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학생들한테 심각한 그 학습 부담을 유발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설 학원에서 예. 이렇게 그 선행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학원으로 이렇게 유인해내는, 그런데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학 입시 논술 시험과 같은 데에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그 내용을 출제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역시 대학 입시 쪽이 타겟인 거군요. 예, 거기서의 선행학습, 또 선행시험.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 시험 준비 때문에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미리 해당 학년 수준 이상의 학습을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데, 금지해라. 학원에서도 저 선행학습하지 말아라. 대학도 하지 말아라. 학교도 하지 말아라. 말만으로 이게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을까요? 예, 이제 문제는 이 선행학습 때문에 그 학원 과외로 학생들이 많이 달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그 집필 시험, 객관식 시험 위주에 이렇게 매몰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의 진정으로 길러야 될 그런 그 품성 또는 창의력, 상상력과 같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 인재들이 길러야 될 역량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집필 시험
예. 그 암기력을 길러주는 정도의 공부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안 빠지게 선행학습도 금지하면서 아이들이 창의력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인 걸 생각하세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지금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좀 다소 특단의 그 대책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선행 학습이 아니고 사실 이제 선행 학습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 질서 속에서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이게 선행 교육, 그런 선행 교육을 하지 말아라. 그 선행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출제를 한다든가 또는 대학 입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논술과 같은 경우, 그 불필요하게 학습 부담을 조장하는 일을 시키지 말아라. 그건 이제 교육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그걸 금지시키도록 하는 그 안을 지금 법으로 추진해서 일종의 이제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거를 좀 불을 꺼볼까 하는 것입니다. 강제 수단. 원장님, 그러면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쭐게요. 대학 입시에서 만약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문제가 나오면 그 대학에 강한 제재가 가는 겁니까? 아마 법안에 그런 방안이 담겨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대학 문 닫게 하는 수준의 그 정도 강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너무 심하고요. 그 대학에 이제 그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리, 뭐 재정적인 불이익 같은 거 대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에 가는 행재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연구비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그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낼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학에서는 그러한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그 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서로 협력해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교육의 목적이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뚤어진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입학사정관제,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입학사정관제도 단순화 내지는 폐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인수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셨습니까?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그 나름대로 그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이런 수능 시험과 같은 데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판별해서 대학 나름대로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선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 좋은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성적을 기록하는 그 학교 생활 기록, 그것을 대학이 믿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입학 사정관들이 그 자료를 좀 공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이 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폐지라는 결론은 난 적이 없군요.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도 폐지 쪽은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유지돼야 된다, 보완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폐해가 많지 않나요? 이건 뭐 정보, 그 학부모의 정보력과 재산 없이는 스펙을 쌓아줄 수가 없다. 구멍도 너무 많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그런 그 다소 불합리하다든가 또는 그런 그 불공정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좀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뭐 개선 보완시켜야 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취지는 그 대학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그런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선발하겠다고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과외 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도 지금도 조언을 주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 짧게만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학원에서의 선행학습도 금지시킵니까? 이런 질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학습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행학습을 금지시키자고 하는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학원 얘기가 나오죠. 못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에서는 사학은 그 1차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군요. 교육기관과 대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교육 문제 단순히 끝날 얘기는 아니고 토론을 해도 한참 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우리 곽 원장님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원장이세요. 곽병선 원장이었습니다.